안녕하십니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그 드라마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작업했었던 제작 드라마들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K 엔터 콘텐츠의 현황과 앞으로 글로벌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K 엔터 콘텐츠의 글로벌화, 뭐 K 웨이브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강연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주최 측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냥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프로듀서고요. 작품은 8, 9개 정도 제작을 했고 원작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한 적도 있고 오리지널 작품을 한 적도 있습니다. OTT부터 채널 시리즈까지 좀 다양한 작품을 한 적이 있고요. 미드폼 드라마나 웹드라마 그리고 미니 시리즈까지 좀 폭넓게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신강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신강님은 우선은 원작이 네이버 웹 인기 유명 웹툰 원작인 여신강님을 원작으로 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주경이가 문가영 배우가 했었던 주경이가 화장을 통해서 여신이 되고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수호를 만나게 돼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청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영 시기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당시 여러 제작사와 함께 공동 제작 형태로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 그 K 엔터츠의 그 당시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끌었던 방향과 그거에 대한 지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함의점을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신강님의 글로벌 인기 현황 화제성 지수 및 CPI 지수입니다. 어, 재밌게도 좀 뭐 다 1등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뭐 그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뭐 지수라든지 화제성 지수 같은 데서 뭐 당시에 뭐 펜트하우스 차리나무 미스트롯2 같은 그 컨텐츠들과 함께 1, 2등을 다투며 굉장히 높은 화제성 지수를 기록을 했었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화제성 지수는 점유율이 17.29%에 달했었던 그 나름의 시청률 대비해서 굉장히 좀 화제성 지수가 높았었던 독특한 드라마였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글로벌 향을 위한 드라마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 방영은 2020년, 2021년이었지만 2023년에 넷플릭스의 방영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여신강님이 전 세계 TV 시리즈에서 순 6위를 달성하는 좀 뒤늦은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K 엔터 드라마가 세계에서 먹히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국내 OTT에서도 탑픽에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화제성을 가져가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들어갈 진행이 될 이야기에 대해서 연결점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서 트윗량이 3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글로벌 올해의 검색어 9위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여신 그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이기도 한 틱톡을 좀 베이스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틱톡에 관련된 여신강님 지표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틱톡은 뭐 모두가 알다시피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쇼폼 컨텐츠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양산형 플랫폼이죠. 그 틱톡 내에서 여신강님은 트루뷰티라는 드라마 시리즈 이름으로 해서 당시에 비디오 뷰가 17.8 빌리언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다음 비디오로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크리에이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참여도를 시청자들이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 시청자 참여 지수도 16%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 방영이 끝난 이후에도 그 K-드라마 여신강님은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도 매월 5억 뷰씩 관련된 영상이 시청이 되고 있으며 그 관련된 부가 영상이 매월 2만 4천 개에 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신강님의 소비 시청자들이 그 뭐 아시아권이나 이렇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페루, 베트남, 브라질까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드라마가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하게 다양한 이름으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 K-드라마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그 함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애쉬 영상이고요. 그 틱톡 내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등장인물 메이크업 커버를 한다든지 드라마 주요 장면을 편집을 한다든지 스타일을 커버를 해본다든지 드라마에 등장했던 음식 등을 먹방을 해본다든지 또는 관련된 여신강님과 관련된 한국 드라마를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숏폼 콘텐츠로 생산을 해나가는 형태로 미니 시리즈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틱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함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롱폼 시리즈, 미니 시리즈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 시대는 그 시청자들이 단지 시청만 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웹 1.0에서 웹 2.0 시대로 넘어갔듯이 웹 2.0에서 웹 3.0 시대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뭐 또 예시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다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만든 영상들이나 컨텐츠들입니다. 현재의 롱폼에서는 주로 유튜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컨텐츠 리뷰나 줄거리 요약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자료들,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업로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롱폼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숏폼 컨텐츠, 숏폼 플랫폼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시청자들이 단지 보기만 하지 않고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그 컨텐츠를 본인들이 직접 소유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Don't lie. How to say in Korean slang.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뻥치지 마. 사람들이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직접 시청자들이 롱폼인 미니 시리즈를 베이스로 참여하는 Don't 방식으로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이터 박연진 브라보 연진 까꼬이 더글로리의 한 장면이죠. 이걸 직접 외국어 더빙을 하기도 하고요. Let's give it up for 연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롱폼 컨텐츠 넓게 보서는 영화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단지 저희가 이제 미니 시리즈를 단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K 컨텐츠가 K 웨이브의 물결을 타고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숏폼 비디오, 숏폼 플랫폼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과 충분히 연계를 해서 시청자들이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획 제작 단계에서부터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직접 미니 시리즈 드라마의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본인들이 재생산하기까지 원하는 이런 다양한 유저들을 위해서, 즉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참여할 만한 요소들을
미니 시리즈 같은 롱폼 시리즈에도 충분히 담아야만 이게 쇼폼 플랫폼들, 다양한 쇼폼 플랫폼들, 앞서 말했던 뭐 사례로 들었던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영상들과 컨텐츠들이 재생산이 되면서 좀 더 확산이 되고 그게 시대 흐름과 맞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비용으로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기에는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폼 플랫폼, 쇼폼 컨텐츠와 함께 상호 연계해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함을 유도하고 그들이 놀만한 요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담아감으로써 이 쇼폼 내 K붐을 타고 한국 브랜드가 한국 콘텐츠를 더욱 널리 알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롱폼의 시대와 숏폼의 시대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더 연계해서 확장되어 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제 롱폼 드라마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함에 있어서 숏폼 플랫폼에 우리의 컨텐츠들이 어떻게 재생산이 되고 유저들이 어떻게 재미 요소를 찾을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글로벌에 확대가 되면서 마케팅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또 숏폼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호흡법에서 롱폼과 숏폼의 호흡법에서 서로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신강림을 제작했을 때는 2020년 기획 2020년 21년에 방영을 했었기 때문에 숏폼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또 빠르게 재생산이 되고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게 뷰티라고 하는 소재와 로맨틱 코미디라는 소재는 그리고 삼각관계라는 소재 이거는 뭐 모든 세계에 먹히는 문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쇼폼 플랫폼에서 쇼폼 콘텐츠로 재생산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길지가 못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함의점은 롱폼과 숏폼 플랫폼, 숏폼 콘텐츠를 서로 보완과 상호작용하며 그 K-웨이브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지금의 현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뭐 그거에서 또 다른 파생되는 걸로 해서 숏폼 플랫폼이 미국, 중국에선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숏폼 플랫폼이 뭐 비글루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서 큰 투자를 받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숏폼 컨텐츠가 재생산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장벽을 쌓아두고 숏폼 플랫폼 내에서 소비되는 숏폼 컨텐츠, 그다음 롱폼 플랫폼, 채널이나 OTT에서만 소비되는 롱폼 컨텐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롱폼 컨텐츠를 통해서 거기서 재생산되고 파생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롱폼 콘텐츠에 재미있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기획자들, 제작자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에서 이제 드라마를 기획 및 제작을 할 때는 마케팅이나 바이럴 효과를 할 때 숏폼 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전무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를 기획 제작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짧게 숏폼 콘텐츠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편집 방향이라든지 제작 방향까지 초기 단계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이제 회사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 느끼고 있고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세션에 참가해서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컨텐츠 기획 및 제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